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인물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바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광열. 이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박광열에 대한 임시 인도를 공식 요청하면서 그의 범죄와 수감 생활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열은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한 명. 온라인에서는 텔레그램 닉네임 전 세계로 활동하며 국내 마약 유통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시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인상 좋은 미소. 박광열은 한때 수산물 수입 유통회사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또 다른 얼굴은 필리핀에서 벌어진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 그리고 훗날 텔레그램 마약왕, 전 세계로 불리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평범한 유통회사 대표가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동남아 마약왕까지 된 걸까? 2016년 10월 11일 필리핀 팜판가주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박광열이었습니다. 그는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사탕수수밭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박광열과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15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도피 중이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강남에서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며 130여 명으로부터 약 1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2달 전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박광열에게 은신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의 사업에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시 박광열은 앙헬레스에서 정키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키빵은 카지노 VIP룸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설도 막장입니다. 피해자들은 이곳에 범죄 수익금 7억 원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사업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투자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박광열은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지인에게 사람 하나를 처리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필리핀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들을 총으로 살해합니다. 당시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김춘수는 범행을 계획하고 직접 총을 쏜 사람은 박광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사기와 함께 사라졌던 150억 원의 행방은 피해자들이 살해된 이후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광열은 2016년 말 검거됩니다. 하지만 이후 3년의 수감 생활 동안 그는 무려 2차례나 탈옥에 성공합니다. 한국어 외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박광열이 24시간 총을 든 무장경찰들이 지키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돈이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는 일부 교도관과 공무원들이 재소자를 수입원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었고 박광열에게 돈을 받고 도움을 준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감옥 안에서 벌어집니다. 박광열은 수감 생활 중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사라킴 김영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마약 유통 네트워크를 전수받습니다. 이후 2018년 탈옥에 성공한 박광열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방이었습니다. 그는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마약 유통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박광열이 단숨에 마약왕 자리까지 오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전 세계적으로 마약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텔레그램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결합되면서 마약 거래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박광열은 이 새로운 유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직을 빠르게 키울 수 있었고 마약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박광열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위치를 전달받아 직접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10대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약을 마치 쇼핑이나 배달음식 주문하듯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24시간 마약 편의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박광열은 스스로를 마왕 전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마약을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2019년 10월 두 번째 탈옥 이후 다시 검거되기까지 약 1년 동안 그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 규모는 무려 4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광열 조직은 한 달에 60kg이 넘는 마약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60kg은 약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금액으로 따지면 300억 원 규모입니다. 박광열이 들여온 마약은 국내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결국 박광열은 다시 붙잡혀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마왕 전세계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광열이 수감된 곳은 유빌리비드 교도소. 이곳은 우리가 아는 교도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교도소라기보다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범죄자 마을에 가까웠습니다. 교도소 내부에는 초호화 빌라와 스파, 테니스장까지 갖춰져 있었고 박광열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여전히 한국으로 마약 유통을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애인을 교도소 안으로 불러 파티를 즐겼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필리핀 교도소는 그에게 감옥이 아니라 휴양지였습니다. 현재 한국과 필리핀은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마쳐야 한국으로 송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국이 합의할 경우 임시인도 방식으로 형기와 별개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2018년 이미 인도를 요청했지만 필리핀 정부가 이를 보류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최근 필리핀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박광열의 임시인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열은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텔레그램 마야광 전세계로 범죄 왕국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6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가 대한민국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야광 전세계 박광열, 이제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